자, 지금은 또 회전단면 도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도시 단면도입니다. 즉, 회전도시 단면은 자, 핸들이나 바퀴 등의 암, 리브, 그리고 림, 축, 구조물 등에 대한 절단면을 90도로 회전시켜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은 자, 지금 주어진 그림을 뭐 A부입니까? 자, A부에 대한 주어진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 전체 부분에서 중간 부분만 현재 단면 처리했거든요. 이 단면 처리를 사용자는 어떻게 그 부분을 그죠. 해칭이 표현되는 절단되는 부분을 잘라 가지고 이 부분을 90도로 즉 90도로 회전시켜 가지고 직각으로 바라봤을 때 모양이 이런 모양이더라 라고 실질적으로 사용자는 원래는 측면도를 그려서 이 측면도 쪽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측면도로 표시하는 그림을 같이 정면에 포함시켜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B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 부분도 가만히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입니다. 사각형 모양인데 그 중간 부분을 잘라서 그 중간 부분을 잘라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옆쪽에 우측면도를 그렸을 때 우측면도를 그렸을 때 원래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절단시켜서 우측면도 표현하면은 I자 모양의 그림 나올 건데 이 그림을 정면에 같이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측면도랑 정면도를 같이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게 바로 회전도시 단면도라고 이해하셔도 쉬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측면도에 표시될 그림입니다. 이런 I자 그림이라든지 이런 사각형 모양은 실제로 측면도에 표현이 될 부분인데 측면도에 표현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잘라서 정면이랑 같이 표현을 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D 부분입니까? D 그림도 마찬가지죠. 원래 위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보거나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사각형 모양인데 이 부분을 우리 위에서 봤을 때, 자, 위에서 보게 되면은 또는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타워 모양이더라. 측면도의 그림을 같이 정면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단면을 같이 표시를 한 게 바로 그 회전도시 단면법입니다. 그래서 A부와 B부는 그죠? A와 B부는 절단한 곳을 전후로 끊어서 그림을 그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DEF 같은 경우는 도형 내에 절단한 곳에서 실선으로 같이 실선하고 같이 겹쳐가지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A부와 B부는 이렇게 그 아까 보셨던 자유곡선입니까? 자유곡선으로 양쪽을 끊어놓고 그 중간 부분에 단면 표시, 회전 단면을 표시한 거죠. 양쪽을 지금처럼 끊어놓고 그 안쪽에다가 부분 단면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DEF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절단하지 않고 형상을 절단하지 않고 바로 회전도시 단면법을 바로 표시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면을 90도로 꺾어서 그죠? 절단면을 90도로 회전시켜 가지고 표시를 하였고요. 자, C 부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C 부분 같은 경우는 물체 안에 그린 게 아니고 지금처럼 하나의 기준선 중심선을 빼가지고 중심선 위쪽에다가 단면 표시한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차이점은 단면에 대한 단면도를 안에 그리지 않고 바깥쪽에 이렇게 빼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절단 프리핸드로 그죠? 양쪽을 끊어 가지고 단면도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양쪽을 끊지 않고 단면도를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단면도를 바깥쪽으로 빼서 단면도를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게 바로 회전도시 단면도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다음 페이지는 평면으로 절단한 단면도입니다. 앞쪽에 보셨던 우리 계단 단면, 자, 우리 앞에서 작업한 부분입니다. 계단 형식으로 얘를 잘라서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계단 형식이었는데, 자, 지금도 계단 모양으로 평면 형태로 절단한 부분이죠. 자, 실제로 B 그림 볼까요? 자, B 그림 같은 경우는 형상을 위에서 보니까 요죠 이렇게. 자, 형상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구멍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사용자는 절단할 때 자, 요거 절단선을 자, 이렇게 잘라낸 절단선을
위쪽에만 절단선을 딱 그리게 되면은 오른쪽 구멍은 표시가 되겠지만은 왼쪽 그림은 절단선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왼쪽 그림은 표시가 안 되거든요. 자, 반대로 아래쪽의 부분만 아래쪽 부분만 일자로 이렇게 절단선을 표시하게 되면은 절단선이 지나간 부분에 대한 단면도의 구멍은 표시가 되겠지만 절단선이 지나가지 않는 위쪽 구멍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 동시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처럼 계단 모양으로, 그죠? 절단선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잘랐다라고 보시면은, 자, 지금처럼 수평과 수직과 수직 이 부분을 잘라서 표현하면은 절단선이 지나가는 왼쪽 구멍에 대한 부분과 오른쪽 구멍에 대한 부분이 같이 동시에 보이거든요. 자,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3차원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그죠? 구멍의 위치는 지금처럼 구멍의 위치는 서로 다르더라도 그 절단선 구멍이 있는 어느 특정적인 부분만 절단선을 그렸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단면도는 평행한 두 평면으로 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절단선에 의해서 절단의 위치를 표시하고 조합에 의한 단면도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절단선임을 임의의 위치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개로 연결, 즉 절단선이 두 개 이상으로 조합되었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게 표시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 도면상에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죠. 절단선이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굵은 선으로 표시합니다. 절단선이, 그죠? 이렇게 절단선의 출발 위치와 절단선의 끝부분은 원래 마찬가지로 굵은 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출발점에 대해서 굵은 선 표시했다가 쭉 절단을 하는데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자, 꺾이는 부분도 실제로 굵은 선으로 표시합니다. 예, 지금처럼 굵은 선 위주로 꺾였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도 굵은 선 위치로 해서 꺾였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꺾인 부분에 대해서 굵은 선 표시하고 마지막 부분도 굵은 선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합에 의한 단면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꺾여서 표시가 되었구나 라고 사용자는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은 평면으로 절단한 단면도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나름대로 잘 체크해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단면도에 대한 배치법입니다. 자, 단면도에 대한 배치법은, 자,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A부와 같이 절단선 위에 연장되게끔, 즉 절단선하고 그리고 그 절단선에 대한 연장 부분에 단면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중심선상입니까? 예, 절단선을 그리고 그 절단선에 대한 단면도를 축에 대한 중심선상으로 놓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표시를 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면을 그리는 하나의 방법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위쪽으로 해서, 그죠? 절단선이 있으면 A부와 A부를 절단했으면 절단선에 연장되는 위치에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B와 B를 잘라서 B와 B에 대한 절단선 위에다가 단면도를 그리죠. 또는 C와 C라는 절단선 위에 절단선이라는 그 선상에 절단선 선상에 단면도를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가 절단을 하긴 하더라도 이 형상에 대한 중심선이 있거든요. 축에 대한 중심선이 있으니까 그 축선상에 중심선상에 이렇게 단면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L을 잘랐기 때문에 AA 잘라서는 그 중심선 위에 AL을 그리고 BB와 C 부분도 같이 잘라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죠? 중심선 위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위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는 같은 축을 쓰기 때문에, 왜? 얘는 원통이니까요. 원통이니까는 하나의 같은 축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중심선 위에 단면도를 배치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해서 단면도를 배치하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되었으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리브에 대한 도시법, 리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면을 표시한다라는 부분인데 아마 앞전 부분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던 그림을 한번 간략하게 참고해서 볼게요. 자, 지금 우리 회전도시 할 때, 자, 회전도시 단면법 표시할 때, 자, 우리 예, 리브에 대한 표현하고 좀 유사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자, 자, E라는 그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선. 자, 이 경사선 부분이 어떤 선을 받치고 지지하고 보강해주는 하나의 보강대, 보강대라 그래서 지지대 또는 리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브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리브에 대한 회전도시 단면법으로 리브를 많이 표시합니다. 그리고 리브는 자 지금처럼 이 경사선 부분이 리브인데 리브는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리브라는 형상은 그 형상을 잘라도 형상을 절단해도 절단선을 그리지 않거든요. 대신에 지금처럼 회전도시 단면법으로 그냥 단면만 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리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리브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은 자, 형상이 자, 그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형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원통이 있고요. 중간을 지지하는 뭐 리브 형상이 있습니다. 요거를 측면에서 보면은 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있다 볼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지하는 이렇게 지지대, 양쪽을 지지하는 보강대 리브가 있거든요. 예, 물론 안쪽에 구멍도 하나 뭐 이렇게 그죠? 뭐 구멍도 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리브인데 자, 우리 보통 해칭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형상에 대해서만 리브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중간 부분을 싹둑 잘랐다 그래서 자, 원래 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칭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절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단한 부분에서는 해칭 표시하는데 단 리브 어떤 부분을 받치거나 보강해 주는 리브 부분에서는 해칭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만 이렇게 해칭 표시하고요. 그럼 리브에 대한 해칭은 어떻게 하냐? 아까 보셨던 그냥 회전 단면도 이 부분을 직각으로 잘라서 90도로 표현한 회전 단면도로 리브에 대한 해칭법을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게 바로 리브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결론은 리브는 해칭 표시를 하지 않고 회전도시 단면법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실제로 제 캐드 시간에 직접 그려보면서 물론 뭐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캐드 작업하면서 한 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한번 실제로 그려보면서 그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지금 보고 있는 파워포인트 페이지는 리뷰를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평면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평면 표시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아래쪽에 이제 글자로 잠깐 나와 있는데 물체의 일부가 평면일 경우는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 표시를 함으로 평면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평면 부분이 내부에 있을 경우에도 은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아마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X 표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아마 그림상에 이렇게 X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X 표시는 바로 평면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X 표시가 없을 때는 자, 그죠? 이렇게 X 표시가 없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원통으로도 같이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X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 X라는 부분은 하나의 평면이다. 평평한 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X가 표현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평면이더라. 아래쪽에도 X로 표시된 부분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원통이 아닌 평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내부죠. 안쪽에 있는 속내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선, 은선이나 파선 표시를 한 부분은 속내부에 그 안쪽 형상을 표현하는 부분인데
안쪽에 그려진 부분도 실제로 평면 표시할 때는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죠? 내부에 그려져 있을 경우에도 우리는 은선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 표시 방법은 X라고 대각선 표시로 가는 실선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평면일 경우는 물체의 일부분이 평면일 경우는 가는 실선으로 해서 대각선 표시를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면에 대한 도시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한 가공 부분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특수 가공 부분이죠. 자, 특수 가공 부분은 먼저 아래쪽에는 글자를 먼저 읽어보면은 면의 일부분에 특수한 가공을 할 경우에, 즉 특수한 가공을 했다라고 사용자들한테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다라고 특수 가공을 했다라고 표시를 한다라면은 거기는 어떻게 굵은 일점세선으로 표시합니다. 특수한 가공을 했다 하면은 그 부분에는 굵은 일점세선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쪽이죠. 위에 보니까는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굵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들한테 고주파로 담금질했다 이렇게 고주파 담금질했다라고 가공 방법을 표시했죠. 그리고 굵은 일점세선으로 표현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가공을 했다. 또 굵은 일점세선으로 표시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가공법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특수 가공 부분에 대한 표시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하실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작업한 도면이 실제로 가공을 하거나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그죠? 사용자가 의도하는 부분을, 설계자가 의도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서 서로 간에 약속된 부분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특수한 가공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굵은 일점세선, 그죠? 굵은 일점세선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됐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기계 재료의 표시 방법인데 여기 크게 뭐 세 가지 뭐 간략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면 그릴 때 도면에 대한 표제란 부분에는, 그죠? 도면 우측 하단에 표제란이 들어가는데 표제란에는 보통 뭐 품번, 품명, 그리고 뭐 수량, 그리고 재질 뭐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재질 부분에 사용자들이 이러한 재질에 대한 기호를 입력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위쪽에 볼까요? SF34라는 기호는 탄소 단강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때 SF34라고 표시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앞쪽에 S는 스틸이라 그래서 강을 표시하고요. 뒤쪽에 F는 단조품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뒤에 자 34라고 표시된 부분은 뭐냐? 이 34라고 표시된 부분은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때 단위는 킬로그램 F/m 제곱이라는 단위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뒤쪽에 34라는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마 다른 쪽에서 많이 이렇게 뭐 물어보고 또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S는 강, 뒤쪽에 F는 단조품, 그리고 뒤에 나오는 34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낸다라고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재료 기호 보겠습니다. 우리 표시란 부분에 PW1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피아노선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죠? 피아노선 일종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또 많이 쓰는 부분이죠. 표시란 부분에 SM20C라고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SM이라는 부분은 기계 구조용 탄소강이라는 기호고요. SM은 기계 구조용 탄소강이라는 기호가 되고, 뒤쪽에 있는 20C,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죠. 많이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인데 20C는 뭐냐면은
탄소 함유량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C가 바로 탄소에 대한 의미니까 20C는 탄소 함유량인데 보통 0.15%에서 0.25%의 탄소 함유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그냥 숫자만 나오면은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내고요. 뒤에 C가 붙게 되면은 숫자 뒤에 C가 붙게 되면은 이 C는 탄소 함유량을 나타낸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요것도 이제 뭐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건데, 1부분에서는 재질의 기호를 나타냅니다. 2부분에서는 규격명이랑 제품명을 표시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아까 보셨던 최저 인장 강도 또는 탄소 함유량을 숫자로 표시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열 처리 상황이라든지 모양, 제조 방법 등을 표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페이지에서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요거 뒤에 숫자는 최저 인장 강도, 숫자 다음에 C가 붙게 되면은 탄수함유량, 자,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 다 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